제가 4일 만에 3kg를 뺐거든요. 근데 이번에 굶거나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거나 의약품의 도움을 받은 것 없이 온전하게 빠진 거라서 지금 상태도 되게 건강한 상태거든요. 골격근량도 이전보다 더 높아져서 사실은 제가 영상 찍을 생각이 1도 없었는데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되게 오늘 핫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사실 저도 의심과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영상 꼭 끝까지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갑자기 웬 다이어트야? 정말 짧게 말씀드리면 너무 빡쳐서입니다. 제 이전 영상을 봐주신 분들은 알겠지만 러닝을 3개월 이상 꾸준히 하면서 최고 몸무게 56에서 53까지 내려온 상태였어요. 아 그래 53? 나쁘지 않아. 유지해보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 추석 지나고 약간 송편 같은 거 몇 개 주워 먹고 전 몇 개 주워 먹었더니 갑자기 53 후반이 가 있더라고요.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그 주에 갑자기 또 저희 알고리즘에 나 혼자 산다. 팜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3시간 동안 정주행을 해요. 족발 덮밥을 먹은 편이었거든요. 너무 맛있어 보여서 저녁에 족발 소자랑 하이볼 진짜 조그만한 거에 반 캔을 마셨거든요. 밥이나 면을 먹은 것도 아니야. 족발에 하이볼만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15,000보를 걷고 들어왔습니다. 다음날 공복에 몸무게를 재봤는데 54 후반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빡치는 거예요. 제가 막 다이어트를 하고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야단탄 순서대로 야채 먼저 먹고 단백질 먹고 탄수화물 먹고 군것질도 많이 안 하고 나름 조절을 잘했어요. 근데도 이렇게 살이 너무 빨리 찌다니 이거 뭔가 단단히 잘못이 되었다. 30대부터는 살이 진짜로 잘 안 빠진다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좀 무섭더라고요. 미친 감량? 바라지도 않아. 근데 그대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평소보다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살이 쭉쭉 찌는 걸 보면서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또 그런 결심을 다짐한 순간부터는 제 알고리즘을 스위치온 다이어트가 막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3일 동안 매일매일 단백질 쉐이크를 4개씩 먹어야 된다는데 처음 해보고는 아 이거 단백질 쉐이크 파리 피플 아니야? 하면서 봤더니 팔곤 있으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시중에 있는 아무 단백질 쉐이크나 드시면서 챌린지 같이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단백질 쉐이크가 6개 정도 집에 남아있었거든요. 6개월 정도 방치되어 있던 단백질 쉐이크를 꺼내 들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족발, 빠기침, 알고리즘, 단백질 쉐이크. 제가 어쩌다 보니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거든요? 요즘에 진짜 알고리즘 점령했어요, 이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스위치온 다이어트 치면은 맨 상단에 나오는 어떤 남성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게 4주 동안 신체의 대사를 개선해서 지방은 태우고 근육은 키우는 말 그대로 건강한 몸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굶는 거나 정말 적게 먹는 걸 지향하는 그런 다이어트였고 주차별로 체계적으로 식단이 짜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일주일 다이어트 이런 다이어트였으면은 시작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이건 애초에 4주 프로그램이 빡빡하게 세워져 있었어요. 비만 클리닉이나 주비스 같은 데 가면 짜줄 법한 식단 플랜이 너무 잘 짜져 있어서 요거를 해보게 되었고요. 뭔가 요거는 유지를 할 수 있을 것도 같다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선 제가 1주차는 완료한 상태고 지금 현재는 3kg가 감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주차의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3일이 가장 고비인데요. 3일간 단백질 쉐이크 4번 먹기. 이게 왜 4번을 먹냐면 3시간 간격으로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가장 근성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해요. 저는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 몸이 느끼기에는 이게 어쨌든 3시간 간격으로 계속 단백질을 넣어주잖아요? 그렇게 희말이 없거나 매갈이 없지 않게 나름대로 버틸 수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만 챙겨 먹어야 된다 하면 못했을 것 같은데 3시에 한 번 더 있으니까 생각보다 든든합니다. 이때 저는 집에 남아있던 쉐이크가 이터핏 쉐이크였어요. 그래서 그 제품으로 시작을 해줬고 이 단백질 쉐이크 안에 넣는 내용물도 물이어야 되거든요. 3일 동안은. 근데 저는 사실 아몬드 브리즈로 시작을 했습니다. 절대 물로는 제가 포만감을 못 느껴가지고 오리지널 45칼로리짜리 그걸로 시작을 했어요. 내돈내산으로 사서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좋아하던 쉐이크는 요 코코밥 쉐이크였거든요. 근데 이게 봤더니 생각보다 단백질 함량이 낮고 탄수화물 함량이 진짜 높고 당류도 진짜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다른 단백질 쉐이크에 비해서 10g이나 더 많이 들어있어서 되게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제품이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걸
먹었습니다. 가장 배고플 시간이 3시, 4시 아니에요? 그때 저는 아몬드 브리즈에 먹어줬고 그 대신 저는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아마 이 제품은 아무도 추천을 하시지 않을 거예요. 이게 좀 진짜 치팅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터핏 제품은 좀 성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터핏이나 또 프로티원? 무슨 프로밀인가 그게 있는데 그런 걸로 좀 입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은 원래 제가 러닝도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근력 운동도 조금씩 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래서 56에서 53으로 그래도 떨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3개월에 걸쳐서 떨어졌던 거고 이번에는 4일에 걸쳐서 3kg가 빠졌잖아요. 그냥 이렇게 먹는 것만 줄이고 운동은 그대로 했더니 그게 되더라고요. 주로 공복 유산소를 했고요. 좀 일찍 일어나줬어요. 그래서 7시 정도에 운동을 나가서 한 4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해주고 나머지는 스트레칭이나 정말 가벼운 근력 운동 정도 해줬는데 이 유산소 같은 경우는 다 러닝을 하는 게 아니라 인터벌로 진행을 했습니다. 3분 6으로 걷고 2분 9로 뛰고 요거를 좀 인터벌로 해줬었고 제가 러닝머신을 계속 하다 보니까 중간에 허리가 조금 나가가지고 사이클로 바꿔줬거든요. 기기에 보이는 칼로리상으로는 더 낮게 나오는데 몸무게를 재봤을 때는 사이클이 훨씬 더 살이 잘 빠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단백질을 먹어줘서 그런지 뭔가 달리기를 해도 그냥 가벼운 근력을 해도 그게 어디 가지를 않고 근육으로 좀 붙어있는 느낌? 그래도 좀 탄탄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3일을 놔줬고 제가 2일차에는 그렇게 막 의지가 많지 않았어서 사실 점심에 샐러드를 먹었거든요. 조그만 샐러드 아니고 되게 헤비한 샐러드. 과일이랑 막 주스랑 다 있는 샐러드를 먹어가지고 원래 3일차에서 쉐이크가 끝나는 거를 4일차까지 늘렸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4일차에 저 쉐이크 4번만 먹었는데 그렇게 했더니 이제 4일차 지나고 나서 51kg가 됐습니다. 4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일반식을 조금씩 먹어줄 수 있는데요. 탄수화물도 같이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되게 특이하게도 이 4일차부터 7일차까지가 더 힘들었어요. 이게 차라리 내가 음식을 아예 못 먹는다 생각을 하면 편한데 이게 음식이 들어가니까 뭔가 더 허기지더라고요. 처음에 목표는 53kg 현상 유지만 하자. 그게 목표였는데 그거는 되게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졌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잘 빠지는 거예요. 사실 단백질 쉐이크도 제가 막 엄청 라이트한 거 먹은 것도 아니고 우유도 타서 먹고 막 코코볼 들어있는 쉐이크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빠질까 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운동을 할 때도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 기력이 없어서 운동을 못 하겠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뭔가 열심히 운동을 더 하게 되고 몸무게가 이렇게 빠지는 게 보이니까 재밌어서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4자를 찍어보자. 제가 여태까지 20대가 된 이후에 한 번도 4자를 찍어본 적이 없거든요. 50.1인가? 2에서 결국 굴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올해 안에 과연 할 수 있을까?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작 일주일차가 이렇게 아주 포부 좋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변화는 이게 어쨌든 커피, 술, 밀가루 다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을 2리터 이상 마셔야 되는 건데 저는 사실 물을 잘 못 마시는 사람이라서 물을 2리터 이상 안 마실 때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도 진짜 피부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진짜 각질도 잘 안 생기고 블랙헤드도 잘 안 생겨. 그래서 제가 각질 제거를 따로 안 했어요, 이때는. 근데 진짜 피부가 맨질맨질.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홍조도 안 생기고. 이런 게 이너 뷰티구나 라는 거를 새삼 느꼈고 영양제는 루테인, 유산균, 비타민 이렇게 먹어줬습니다. 제가 이 비슷한 몸무게를 빠르게 뺀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그게 바로 한약 다이어트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할 때는 진짜 잠을 아예 못 잤어요. 잠을 자도 악몽을 꾸고 몸에 막 오들오들 떨리고 몸에 희마리가 없고 그러니까 운동을 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내가 약해진 느낌? 이번에는 잠도 진짜 잘 자고 운동을 공복유산소를 해서 그런지 저는 잠을 설치거나 악몽을 꿨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배고파서 막 쫄쫄 이렇게 하면서 잔 적도 없고 생각보다 다 편하게 잤습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이 올라간 것도 한몫하지 않았나. 우선 제가 생각하는 이 다이어트의 장점은 최근까지만 해도 제가 체지방량이 어마어마했는데 체지방량은 되게 많이 빠지고 골격근량이 제가 원래 10kg대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20kg 넘게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요게 점진적인 그런 다이어트 방법이라서 주차별로 점점 먹을 수 있는 음식의 그 허용 범위가 늘어나더라고요. 정말 관건인 거는 유지가 되느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후기를 보면은 남성분들은 살이 진짜 잘 빠지시더라고요. 특히 약간 술배로 늘어난 그런 살이 있으신 분들은 3일 만에 5kg가 빠지셨다는 분도 있고 정말 드라마틱하게 잘 빠집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생각보다 이걸 통해서 감량이 많이 되었다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여자는 한 달 동안의 생리가 항상 껴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르몬 때문에 살이 잘 안 빠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식단 자체가 진짜 단백질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식단이잖아요. 근데 여자한테 필요한 그런 식이섬유나 그런 여성들한테 좋은 음식을 좀 더 배합을 해서 먹으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너무 칼같이 지키지는 않을 예정이고 좀 유연하게, 이 박용우 선생님도 너무 강박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걸 약간 유두리 있게 맞춰가면서 먹어볼 생각이에요. 제가 앞으로의 계획은 2주차도 무사히 맞춰야겠죠? 근데 사실 제가 지금 공부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10월 중순에 있어요. 이거 공부 정말 빡시게 해야 되는데 진짜 칼로리 좀 있는 음식을 안 먹다 보니까 당이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이게 당 떨어진단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전 당이 떨어집니다. 4주 동안의 스위치온 다이어트 드디어 끝났습니다. 4주차 결과는 꼭 가져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약속 지키려고 진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꾹 참고 해봤습니다. 우선 몸무게 변화가 가장 궁금하시겠죠? 처음 시작 54.9kg에서 최저 몸무게 50.2kg까지 감량을 했는데요. 최종 몸무게는 50.8kg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갔을 때, 가장 적게 나갔을 때 갭을 보자면 약 4.7kg 정도. 반올림 한번 해보자면 거의 5kg 정도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달 만에 빠르게 5kg를 감량한 것도 처음이고 이 감량한 몸무게에서 이 정도의 에너지가 있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어떻게 먹었고 어떻게 운동했으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까지도 다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요. 빨리 감기를 해서라도 놓치시는 부분 없이 꼭 다 보시길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주의사항들이 있거든요. 특히 스위치온 다이어트 막 시작하신 분들은 꼭 이 주의사항들 잊지 마시고 부디 건강하게 하시길 바라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우선 아직도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진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 박사님이 개발한 비만치료 프로그램으로 단지 몸무게 감량이 초점이 아닌 이 대사 유연성을 중점으로 이 대사 유연성을 높여서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하는, 쉽게 말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1주차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은 2주차, 3주차, 4주차 내용이 있을 예정이니 1주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 책도 구매를 했습니다. 결국에 다이어트가 다 끝난 후에 제가 생각한 내용이 맞는지 보려고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3단계 간헐적 단식과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한 주차라고 해요. 그래서 식단이 아침은 1주차랑 동일하게 단백질 쉐이크를 먹어주고요. 점심, 저녁은 일반식으로 먹을 수가 있는데 저녁은 탄수화물을 제한해서 진행하는 주차입니다. 저는 이때부터 점심에는 쌈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단백질은 앞다리살 수육, 그리고 닭가슴살, 오리고기 이렇게 먹어줬습니다. 점심에는 여기 현미밥까지 같이 먹어줬고 저녁에는 현미밥 없이. 2주차는 1주차에 비해서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운동도 더 해야 되는데 저는 공복 유산소를 40분 정도 해주고 저녁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된 근력이 들어간 홈트들을 해줬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할만하네 싶은데 2주차부터는 특이점이 단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4시간 단식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제가 사실 단식을 진짜 안 해봐서 진짜 겁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2주차 때 단식하기 전 저녁을 진짜 많이 먹어줬어요. 그 다음날 저녁까지 참으면 되는 거였는데 저녁을 그때 진짜 많이 먹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뭔가 정신이 확 맑아지면서 공부 집중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정신은 맑았는데 제 몸은 그렇지가 않았나 봐요. 사실 그때 제가 생리 중이었거든요.
그 피가 너무 조금 나와서 이게 생리가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주기가 생리 주기였더라고요. 그리고 이 단식을 한 다음 날에 입이 막 까끌거려서 봤더니 입안이 좀 헐었더라고요. 그래서 생리를 할 때는 단식하는 거는 조금 비추다. 그리고 제가 이 2주차 때까지만 해도 이 다이어트에 대한 군기가 바싹 올라있을 때였어요. 아무래도 막 1주차 때 제한을 많이 하다 보니까 2주차 때도 그거 안 풀리려고 유제품들이나 그릭 요거트 같은 거를 의식적으로 피했었는데, 근데 그랬더니 고3 때 있고 없었던 변비가 오더라고요. 유산균도 먹고 채소도 먹고 쌈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안 나와. 솔직히 정신적으로는 가장 좋았던 주가 2주차인데요. 그 신체적으로는 좀 안 좋은 시그널들이 많았어서 3주차 때부터는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꿔봐야겠다 싶었고, 이때가 51.52kg로 마감합니다. 집에서는 제가 속옷만 입고 재는데 인바디로 재면은 옷을 입고 재다 보니까 한 0.5kg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인바디 상으로는 51.9kg였고 골격근량이 20.6kg, 그리고 체지방량이 13.7kg가 나왔습니다. 1주차 때 인바디를 따로 찍어놓은 게 없어가지고 비교가 조금 어렵긴 해요. 자, 그 다음에 3주차를 들어가는데요. 이 3주차도 2주차랑 마찬가지로 간헐적 단식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주예요. 2주차에는 단식 한 번이었다면 3주차에는 2번. 그 2주차 때 제가 몸에서 많은 그런 신호들이 왔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서 마그네슘, 오메가3 이런 것들을 추가로 먹어주기 시작했고요. 사실 운동도 조금 바꿨어요. 공복유산소로 맨날 러닝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레이디들 잘 들으세요. 다이어트 할 때 우리 레이디들은 러닝 매일 하는 거 너무 비추하는 게 가슴이 진짜 작아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잖아. 분명히 여기 뭔가 있었는데 없어졌어. 뭐지? 이거 맞아? 이렇게 순식간에?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매일 러닝하는 걸 탁 멈췄거든요. 그러고 치즈 유제품을 먹기 시작을 했는데 러닝 딱 끊어주고 치즈 유제품 같이 섭취를 해주니까 돌아오긴 하더라고요. 난 작아서 괜찮아, 커서 괜찮아가 아니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건 지켜야지. 그래서 여성분들은 러닝은 가급적 매일 하지 말고 치즈 유제품을 꼭 챙겨 드세요. 그래서 3주차 때는 유제품까지도 진짜 잘 챙겨 먹으려고 했고, 이때부터 그릭 요거트를 아주 신나게 먹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변비가 개선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때 진짜 저녁에 많이 먹었던 게 치즈 가지 그라탕인데 이거 진짜 맛있어가지고 거의 연속으로 3번을 해 먹었어요. 그리고 이걸 먹고 잔 다음 날에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추천. 레시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되게 간단하거든요. 최대한 탄수화물 없이 이렇게 단백질과 치즈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먹어주는 대신에 이 3주차에는 제가 근력 운동을 좀 빡세게 해줬는데요. 왜 사이클이 유산소이기도 하지만 하체 근력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러닝보다는 사이클을 많이 해줬고, 이제 헬스장에서도 근력 운동 들을 어깨 운동이랑 안뻑지, 하체 운동 이런 거 약간 큰 근육 쓸 수 있는 근력 운동들을 갈 때마다 꾸준히 해줬어요. 그래서 뭔가 이때는 먹는 것도 약간 많이 충족이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하니까 활동성이 되게 많이 늘어났던 주차였고요. 제가 2주차 때는 단식이 할만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녁 단식이 아니라 점심 단식을 해봤어요. 점심에 먹고 다음 점심까지 안 먹는 건데 와, 이거 진짜 해보고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 점심을 거르는 건 되는데 이게 저녁을 건너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점심 단식을 하고 나서 급성 인후통이 온 거예요. 코로나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건 이 단식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라면 점심 단식은 절대 하지 않는 거 추천드립니다. 면역력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게 확 체감이 되는 거예요. 이 단식을 기점으로 그냥 포기를 할까 하다가 사골국 단식이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골국을 사가지고 이 물처럼 사골국만 마시는 거예요. 그거를 해봤거든요. 할만하긴 한데 이것도 막 쉽지는 않았어. 그래서 저는 막 엄청 사골국 단식을 추천한다? 잘 모르겠어요. 먹는 양이 늘어나서 그런가? 뭔가 이전보다 이 식욕을 참는 게 더 힘들어지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단식을 2번이나 했는데도 몸무게 변화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게 단식하고 나서 너무 배고프니까 막 먹는 그런 습관이 돼가지고 이때 3주차 때가 살이 제일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 단식으로 인한 50kg대를 찍었다가 다시 계속 51kg로 다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3주차 마지막 날에는 51.65kg, 인바디 상에는 52.2kg고
골격근량은 20.9, 그리고 체지방량은 13.5. 몸무게가 줄지는 않았지만 2주 차에 비해서 골격근량은 올라가고 체지방량은 줄은 줄이긴 했어요. 3주차가 됐을 때 골격근량이 너무 심하게 줄고 체지방량은 그대로거나 이런 상황이면 그 다음 주차로 넘어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4주차로 가야 되는데 이때가 이제 체지방 확 태우는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단식을 3번이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맙소사. 또 단식을 절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때가 시험 보는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에너지 소모가 큰 그런 공부였었기 때문에 단식은 제가 하지 못했고요. 그 대신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아침을 엄청 푸짐하게 먹고 저녁은 간소하게 먹는 걸로 변경을 해서 해봤습니다. 아침은 주로 과일이랑 뭐 먹고 싶은 거 잔뜩 넣은 그릭 요거트에 뭐 닭가슴살이나 다른 단백질로 단백질 섭취를 추가로 해줬고요. 그리고 점심에는 거의 그전과 비슷하게 쌈채소, 단백질 이렇게 해서 먹어주고 저녁에는 뭐 샐러드만 먹는다든지 아니면 단백질 쉐이크 하나 먹는다든지 진짜 간단하게 먹어줬어요. 그리고 저녁에 원래 6시에서 7시 사이에 먹어줬는데 이때는 최대한 5시에서 6시 사이에 먹어주려고 했습니다. 3주차 때부터 이제 51kg에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거의 10일이었나? 너무 오랫동안 같은 몸무게가 유지돼서 진짜 나의 마지노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다시 공복 유산소를 시작해줬고요. 이렇게 막 매일 엄청나게 심하게 하진 않았고 최대한 조절하면서 하되 공복 유산소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음식이 계속 비슷하니까 오히려 몸무게가 안 빠지나 싶어서 외부 음식들도 많이 먹어줬어요. 포케나 아니면 뭐 가볍게 파는 샐러드들을 사서 제가 만든 거 말고 그렇게 먹어줬습니다. 이제 끝나는 주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당이 떨어지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먹방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 먹방을 더 많이 봐가지고 더 괴로웠던 주이기도 하고요. 제가 진짜 4주 동안 당, 밀가루 완전하게 끊고 하려고 했는데 스위치온 다이어트 끝나기 이틀 전에 제가 시험이었는데 진짜 시험을 보다가 멍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때 초콜릿 하나 먹어줬습니다. 그거 외에는 저 진짜 밀가루랑 당 아예 손도 안 댔어요. 요 4주 동안. 아무튼 4주차 때는 근력 운동은 거의 많이 못했고요. 식단 조절을 해서 마무리를 해줬는데 50.2kg가 최저 몸무게로 나왔는데 요거는 그 시험 본 날이었고 그 이후에 다시 올라와서 가장 마지막 몸무게는 50.85. 인바디로는 51.5인데 3주차에 비해서 골격근과 체지방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2, 3, 4주차를 진짜 초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지금부터는 이 다이어트에 대한 총평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저는 한약 다이어트나 뭐 다이어트 보조제를 이용한 다이어트를 할 생각이다. 그런 거 할 바에는 스위치온 다이어트 훨씬 추천합니다. 그런 다이어트랑 비교를 했을 때 이게 훨씬 더 지속 가능해요. 뭔가 이 다이어트 한 달 프로그램 안에서 습관화를 시켜야 되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물 2리터 마시기, 뭐 잠 12시 전에 들기 여러 가지의 그런 법칙과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사람이 루틴화되고 그 몸이 적응하게 만드는 4주차까지 끝나고 나서도 이게 유지된다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도 지금 당장 끝났지만 당장 막 요아정 시켜서 먹고 싶고 이런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없다는 건 아니야. 있긴 있는데 엄청나게 폭식하고 싶다거나 딱 다이어트 끝났으니까 오늘부터 치킨 피자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프로그램 안에서도 단식은 조금 비추를 하는 게 이 단식에 대해서 많이 잘 알지 못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또 영양제 없이 그냥 생으로 단식하시는 분들은 정말 큰 코 다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식은 좀 알아보고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3주차 때는 2번, 4주차 때는 3번 단식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을지라도 나한테 맞는 페이스로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말씀을 하세요. 단식을 하다가 너무 힘들거나 뭔가 몸에 이상이 있으면 중단을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식에 대해서만큼은 좀 조심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내 몸 상태를 꼭 고려하시고 나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완전 초보자였고 그 초보자의 입장에서 단식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무리한 단식 하지 않는 거 추천드려요.
근데 저는 다른 다이어트들보다도 이 다이어트가 저랑 좀 잘 결이 맞았던 게 제가 원래부터 건강식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런 식감이나 뭔가 그 자연물의 맛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살이 원래 안 빠지는 체형이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자연물들을 먹으면서 살도 뺄 수 있는 뭔가 운동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몇 시에 어떻게 먹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게 좀 체계적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저는 되게 지키기가 쉬웠는데 만약에 나는 빵떡순이다. 나 진짜 빵 못 끊는다. 면 못 끊는다. 그리고 한식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하고 나서 저는 요요가 터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생각이 안 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데 저는 애초에 제가 그런 음식을 막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좀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억압한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건강한 음식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버터나 지방이 많이 함유된 식품들을 권하는 다이어트 방법도 있는데 이 다이어트는 진짜 채소랑 단백질을 엄청나게 좀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에 저는 살이 더 빠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잘 못 지켰던 게 잠이에요. 뭔가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배도 고프고 이러다 보니까 그 12시부터 7시까지 자는 걸 잘 못 지켰고 수면의 질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회하는 점은 영양제를 제대로 챙겨놓지 않고 시작한 거. 유산균 비타민만 좀 꾸준히 챙겨 먹었었는데 꼭 마그네슘이랑 오메가3도 꼭꼭꼭 챙겨 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특히 단식할 때는 나 영양제 집에 없다 하시면은 안 시작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영양제 필수야. 저한테 가장 참기 힘든 거는 그 씹을 거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좀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먹어준 게 있었는데요. 바로 볶음 서리태입니다. 견과류도 먹어보고 황태채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를 먹어봤는데 저한테 가장 잘 맞았던 건 볶음 서리태였어요. 우선 맛이 되게 고소하고 맛있기도 한데 견과류보다도 이게 은근히 포만감이 좋더라고요.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이 제품인데 보이세요? 다 먹었어. 어떤 브이로그를 봤는데 막 생라면을 먹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그래서 저도 막 생라면을 막 먹고 싶은 그 충동이 확 일었는데 그 순간에 이 잔다라 서리태 볶음콩을 막 한두 주먹씩 확 먹었더니 충족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막 씹고 약간 이런 바삭하고 그런 식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리태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게 그냥 콩이랑 또 달라. 되게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자 땡길 때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무게가 한동안 정체가 오니까 이거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때 사용했던 게 애플리 몸무게 체중계인데 블루투스랑 연동을 하면은 앱에서 내 몸무게의 추이를 계속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51.2나 51.3이나 똑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앱으로 그래프처럼 그려지니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이게 그래도 떨어지고 있구나가 아주 명백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계속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앱을 보면서 이 그래프가 하향하는 추세다. 이거를 좀 확인하면서 아 그래 오늘까지만 열심히 하면 내일쯤 하향하겠다. 뭔가 이런 거를 예측할 수가 있어서 더 참고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냥 아날로그 체중계 쓰시는 분들은 한번 요 블루투스 체중계, 요 블루투스 설정해서 추이를 보는 것도 너무너무 도움이 됐다는 거. 체지방량이나 고교근량이나 이런 부분도 나오긴 하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참고 정도 이 추이를 보기 위해서 한번 요 블루투스 체중계 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 내려가는 곡선을 내가 만들고 할 테다 이러면서.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이게 진짜 치트키인데요. 바로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단톡방이 있어요. 박용우의 스위치온 치면은 아마 가장 상단에 있는 거? 가장 사람 많은 방이 있어요. 그 방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정말 고수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것저것 물어보면은 알려주시는 고수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거 먹어도 되나요? 레시피 어떻게 해야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시거든요. 그 대신 데이터를 많이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진짜 활발한 채팅방이라서 이 실시간으로 좀 얻으면은 계속 할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보시는 거 진짜 추천. 저도 아직 방에 있기도 하고 저는 진짜 여기서 정말 꿀팁들을 정말 많이 얻었습니다. 진짜 내적 친밀감이 엄청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앞으로의 계획. 이전 영상을 보시면 그냥 53이 유지만 돼도 좋겠다라는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이게 빼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긴 하네 하면서 사실 전 지금 몸무게보다 한 2kg 정도 더 빼고 싶고 여기서 골격근량도 2kg 정도 더 채우고 싶다면 저의 욕심일까요? 뭔가 이루고 나니까 또 목표를 세울 맛이 나더라고요. 살이 빠지면서 말 그대로 몸이 좀 최적화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정신도 맑아지면서 육체도 좀 건강한 상태인 느낌이 드니까 되게 활동성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당이랑 밀가루를 줄여야 되는 그런 다이어트다 보니까 제 허벅지 사이가 정말 친한 편인데 조금씩 사이가 멀어지더라고요. 그 점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그래 이참에 아예 밀가루 당 다 끊어버려 이러고 싶은데 붕어빵이 이제 겨울에 또 기다리고 계시고 또 먹을 게 많이 겨울 먹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먹어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짜 중학교 이후로 40kg대 진입한 거 처음이거든요. 49kg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식단할 때 도움을 받은 아이템들 또 소개를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우비치입니다. 오늘은 스위치온 다이어트 시작하기 앞서서 이런 것들 준비하면 진짜 좋다 하는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정보를 조각조각 여기저기서 수집해서 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잘못된 방법들로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미리 알아놨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시행착오 하지 마시라고 준비해본 영상입니다. 근데 아직도 스위치온 다이어트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개발한 박용우 박사님의 유튜브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정말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우선 거기에서 먼저 정주행 하시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나무위키의 박용우 스위치온 다이어트에 대해서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좀 기록해 놓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정보 줍줍 하시기 바라고요.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는 식단도 중요하지만 운동도 꽤나 중요한 다이어트거든요. 공복 유산소와 고강도의 인터벌 운동들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럴 때 꼭 준비해야 되는 것들 요거 있으면 훨씬 더 쉬워진다 하는 것들을 제가 오늘 준비해왔어요. 첫 번째는 보온 물컵. 몸무게가 한창 51에서 정체기가 심하게 있다가 50으로 내려갔었어요. 근데 그때 좀 정체기를 뚫었던 게 바로 물이거든요. 공복 유산소를 할 때 평소에 그냥 미온수를 마셔줬다면 이때부터는 따뜻한 물을 마셔주면서 운동을 해줬더니 체지방이 훨씬 더 잘 타고 땀도 훨씬 많이 났습니다. 헬스장 가도 정수기는 있지만 보통 이렇게 일회용 종이컵이 있잖아요. 근데 그 종이컵이 너무 얇고 연약하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받다가 화상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헬스장 같은 데 가실 때 물을 받더라도 그냥 플라스틱 병 말고 약간 이런 보온 기능이 있는 이런 컵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마셔주는 거 추천드려요. 저는 보통 헬스장에 있는 따뜻한 물 정수기에 반 정도 받고 냉수를 위에 조금 더 얹어서 입 대지 않을 정도로 뜨뜻한 물을 만들어서 마셔줬었는데 이게 진짜 저는 효과가 정말 좋았어요. 두 번째는 러닝화입니다. 러닝은 돈이 안 들어가는 운동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러닝화 없이는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러닝이거든요. 제가 집에 있는 운동화를 신고 야외 러닝을 했다가 진짜 허리가 아작날 뻔해가지고 정형외과에서 도수 치료를 몇 번이고 받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신었던 운동화가 실내에서 러닝할 때 쓰는 운동화였던 거예요. 근데 야외는 바닥도 울퉁불퉁하고 길에 커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야외 러닝에 최적화된 그런 신발을 신어줘야지 부상을 입을 염려가 없거든요. 특히 야외 러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러닝화는 진짜 필수. 근데 그냥 인터넷에서 추천하는 거, 주변에서 추천하는 거 사지 마시고 내가 직접 신어보고 구매하셔야 돼요. 저도 원래 인터넷 상에서는 제가 찜해놓은 제품이 이제 호카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직접 가서 신어봤더니 너무 답답하고 불편한 거예요. 결국에 이 제품, 온러닝 몬스터 클라우드 2를 직접 신어보고 이게 가장 편해서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잘 맞지만 또 어떤 분한테는 이게 안 맞을 수가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게 추천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러닝화는 무조건 신어보셔야 되고 제가 이게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쿠션감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좋았고 스프링처럼 튕기듯이 나가는 그런 운동화예요. 제가 다른 신발을 신고 했을 때보다 허리 통증도 훨씬 덜했고 이걸 신고 뛰면서 처음으로 한 번도 안 쉬고 30분 연속 러닝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날 통증도 전혀 없었어요. 제 주변에서도 가장 많이 신고 있는 게 이 신발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사람마다 발 모양도 다르고 착화감도 다르기 때문에 꼭
러닝화샵 가서 신어보신 후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세 번째 필수템은 바로 발목과 무릎 보호대인데요. 체지방을 가장 효과적으로 태울 수 있는 건 공복 운동이기 때문에 공복에 유산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걷기를 하던 러닝을 하던 아침에 가장 근육의 활동성이 없을 때 근육을 잘못 움직여버리면 삐끗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분명히 준비 운동도 했는데 아침에 운동을 할 때는 더 잘 삐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발목 보호대랑 무릎 보호대를 구매하게 되었어요. 우선 무릎 보호대는 이렇게 생긴 걸 쓰고 있는데요. 이게 슬개건 무릎 보호대라고 부르는데 일반 무릎 보호대는 무릎을 중심으로 위아래를 다 감싸는 그런 제품들이 많다면 얘는 딱 그 슬개골을 지지해줄 수 있는 정말 이렇게 띠처럼 구르는 무릎 보호대예요. 이게 이렇게 찍찍이라서 팔부착하기가 진짜 편하고 또 착용하는데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발목 보호대는 이걸 쓰고 있어요. 아나파의 1mm 발목 보호대 M 사이즈로 쓰고 있고요. 쿠팡에서 구매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쓰던 발목 보호대는 굉장히 두텁게 십자로 막 이렇게 막 매듭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발도 잘 안 들어가고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얘는 진짜 간편해요. 그냥 쑥 넣었다가 쑥 빼면 되는 약간 양말처럼 그냥 신었다 벗었다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생겼거든요. 뭐가 얼마나 지지될까 하는데 이거를 착용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진짜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그냥 굽 높은 통굽을 신는다든지 무거운 신발들을 신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걸 착용해주고 있는데 발목 통증이 진짜 많이 줄더라고요. 한 10,000원대인가 20,000원대로 진짜 저렴하게 구매했어서 이것도 완전 추천. 그리고 네 번째는 스포츠 브라. 운동할 때 이 가슴을 지지해주는 쿠퍼인데가 진짜 쉽게 손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 브라는 진짜 꼭꼭 필수로 착용해 주셔야 되는데 저의 정착템은 이 제품입니다. 이 브라 없으면 러닝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거의 3, 4년째 입고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해질 정도거든요. 이것도 러닝화랑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가슴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매장 가서 꼭 시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거든요. 근데 제 가슴에 가장 잘 맞았던 건 이 제품이었어요. 스포츠 브라 제품들도 디자인에 치중한 그런 제품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언더아머 제품들은 디자인은 좀 투박할 수 있어도 진짜 기능성이 갑이거든요. 저도 이제 또 새로운 것도 또 찾아보고 있으니까 더 좋은 거 찾으면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비들 집중. 압박 스타킹인데요. 저는 하비에 하지정맥류도 있는 동아리라서 진짜 잘 붙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요거 사세요. 얘는 센시안의 압박 스타킹인데 두발 형태 말고 요 유발 형태가 진짜 요물입니다. 제가 러닝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허벅지보다 종아리가 더 두꺼워지는 게 느껴져서 종아리 보톡스를 맞아야 되나 고민을 할 정도였거든요. 요 센시안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나서부터는 종아리 라인이 진짜로 매끈해지는 거예요. 근데 물론 유지가 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거의 하루 종일 착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운동하러 갈 때는 이 센시안 압박 스타킹 필수예요. 이거 진짜 꼭 착용해주고 이게 편한 게 이렇게 유발 형태로 생겨가지고 별도로 양말을 신을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 자주 빨아야 되긴 하지만 너무 편해서 저는 양말을 따로 신지 않고 운동 갈 때는 이것만 신어주고 있어요. 센시안에서 나온 이렇게 무발 형태도 구매를 했거든요. 확실히 얘는 훨씬 약해요. 그냥 딱 느껴져. 압박이 제대로 되고 좀 매끈한 다리 라인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이 센시안 유발 압박 스타킹 진짜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거 올리브영 세일 기간에 구매했는데 쿠팡에서도 상시적으로 세일해서 팔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신어보면 다른 거 못 신어요. 운동 관련 아이템은 먼저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 파트는 식단입니다. 진짜 중학교 이후로 40kg대 진입한 거 처음이거든요. 유지기인데 저는 조금 더 추가 감량을 원하고 있어서 좀 조절을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식단할 때 도움을 받은 아이템들 또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 단백질 쉐이크인데요. 1주차 때 가장 많이 먹게 된 게 단백질 쉐이크예요. 예전에 제가 단백질 쉐이크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던 게 살짝 분유 맛이 나고 먹고 나서 그렇게 막 배가 차지도 않는데 살이 빠져있지가 않은 거죠. 근데 요즘에 나오는 단백질 쉐이크에는 이런 막 코코볼 같은 게 막 함유가 되어 있잖아요. 제가 건강식을 좋아한다고는 했지만 사실 과자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약간 바삭거리는 식감을 정말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단백질 쉐이크로 그걸 많이 충족을 했던 것 같아요. 모든 단맛들 중에서 저는 초코 맛이 가장 저에게 당 충족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주차까지는 가장 많이 먹었던 게 빅더핏 제품 중에서 초코맛 단백질 쉐이크였어요. 4주 동안 내내 먹다 보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질리긴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유튜버 분들의 단백질 쉐이크
비교 영상을 보고 나서 베노프라는 제품을 많이 추천을 하시길래 요거를 지그재그에서 사가지고 먹어봤거든요. 어머나 코코볼에 우유 말아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존맛탱. 제가 이 맛이랑 녹차 초코 맛 두 가지로 구매를 했는데 두 가지 다 먹어봤을 때 요게 더 제 스타일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달달하고 속세 맛이거든요. 벌써 요 정도 먹어줬고요. 코코볼 알맹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가 아는 그 진짜 그 코코볼 시리얼에 들어있는 그 맛. 그래서 이게 진짜 달달하고 속세 맛인데 124칼로리밖에 안 되고 당류가 말이 안 돼. 이렇게 단데 0.9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꽂혀서 가장 많이 먹고 있는 게 요거고요. 맛도 맛인데 저는 가장 좋았던 게 얘를 먹으면 희한하게도 필변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대용량으로만 먹어야 되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 안에 내장된 스푼을 이용해서 3스푼에 아몬드 브리즈랑 섞어서 먹어주면 진짜 맛있습니다. 이 다이어트 영상을 통해서 최근에 새롭게 구독해주신 분들이 많으신데 좀 보답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노프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거든요. 이건 광고가 전혀 아니고 구매해서 잘 먹고 있는데 담당자님한테 그 협찬 메일이 왔어요. 제가 이미 사서 먹고 있다고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안 드셔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 거예요. 구독자 이벤트용으로 10개만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10분을 추첨을 해서 대용량 베노프 단백질 쉐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적어놓을 테니까 꼭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기본 양념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 구비해놓기. 사실 좀 많아서 여러분 제가 자막으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제품들입니다. 저는 사실 자취하면서 요리를 진짜 안 했어요. 간편식을 먹거나 김밥을 사서 먹는 편이었는데 기본 베이스가 되는 재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처음에 이런 재료들을 사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이어트 음식 맛있게 먹는 레시피들을 잘 찾아보시면 다 이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런 재료들은 한 번 사놓으면 생각보다 오래 먹는 것들이라서 귀찮아서 미루시지 마시고 한 번에 싹 쿠팡이나 마트에서 구매해 두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게 없으면 자꾸 밖에 나가서 뭘 사 먹게 되는데 이게 집에만 구비가 되어 있으면 웬만한 음식들은 다 이 소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수육, 닭가슴살, 계란 이런 단백질 요리들을 할 때 같이 넣어주면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끓는 식욕을 참을 수가 있다는 거. 좀 더 맛있게 지속할 수 있는 다이어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또 이 베이스들도 조금 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살짝 조금 더 속세맛 소스로 가야 되거든요. 매콤하면서 달달한 걸 먹으면 확 충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잘 먹은 거 두 가지를 소개드리면 비비드의 저칼로리 크레이지 핫소스고요. 얘는 나추당의 저당 볶음 고추장이에요. 얘는 특히 여러분 진짜 여기서도 냄새가 나는데 너무 맛있어요. 좀 안 매운 불닭 소스에 알룰로스를 좀 많이 섞은 그런 맛이거든요. 그래서 전 두부면에 뭐 치즈 올려서 이거 먹어도 너무 맛있었고 그냥 모든 고기에 찍어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어서 얘는 제가 진짜 막 당이 땡길 때 이거를 항상 첨가해서 먹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수육 같은 거 만들어서 먹을 때 고추장에 찍어서 쌈 싸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쌈장도 있고 고추장도 있는데 저는 쌈장은 사실 그냥 일반 쌈장을 먹었고요. 고추장은 좀 더 달잖아요. 고추장은 이걸 먹었는데 일반 고추장 맛이랑 똑같은데 칼로리는 훨씬 낮은. 그래서 이것도 뭐 고기 같은 거, 닭가슴살 이런 거 찍어 먹을 때 너무 추천드려요. 그리고 네 번째는 치즈 유제품인데요. 사실 치즈 같은 경우는 스위치온 3주차 때부터 허용이 가능한 식품이에요. 사실 치즈가 들어간 모든 음식이 맛있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모짜렐라 치즈를 사서 많이 뿌려 먹고 했는데 사실 감량기 때는 모짜렐라 치즈는 비추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소분을 해서 판매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중간에 끊기가 너무 힘들어. 막 다 넣어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이 치즈의 양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감량기다 그러면 이런 치즈 말고 짜지 않은 슬라이스 치즈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한 장 넣어서 뭐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던지 그냥 잘라서 먹던지 하는 식으로 치즈를 섭취해 주는 걸 추천드려요. 모짜렐라 치즈는 나중에 조금 더 내가 식욕이 조절이 되고 조금 더 안정기가 됐을 때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한 번 좀 많이 해서 먹었다가 1.5kg가 다음날에 불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즈가 꼭 먹어야 되긴 하지만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다섯 번째는 서리태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생라면 너무 먹고 싶을 때 대체템으로 먹었던 게 바로 잔다리 서리태 볶음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치킨 대체품으로 먹었을 뿐인데 더 좋은 기능을 알아버렸습니다.
이걸 먹으니까 머리숱이 진짜 안 빠져요. 그래서 원래 다이어트를 하면은 보통 가장 일반적인 부작용이 탈모, 머리 빠짐, 머리에 뭐가 뚫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 서리태를 진짜 하루에 막 한 주먹씩 먹어줬거든요. 억지로 챙겨 먹으려고 먹은 게 아니라 진짜 저는 맛있어서 너무 잘 챙겨 먹었는데 그랬더니 머리가 안 빠지고 특히 제가 머리숱이 원래 많고 원래 풍성한 편인데 여기 앞쪽만 좀 파여 있었거든요. 이마 안쪽이 진짜 촘촘해졌어요. 두피 토닉을 발랐을 때도 이 정도의 효과는 아니었는데 서리태만 꾸준히 먹었을 뿐인데 머리숱이며 머리 결이며 진짜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이어트 할 때 이만한 간식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소분된 용도 따로 샀는데요. 얘는 구운 서리태고 얘는 볶음인데 솔직히 말하면 당연히 볶은 게 더 맛있어요. 길거리 다니다가 너무 허기지고 너무 배고프면은 요거를 그냥 한 입에 다 털어 넣습니다. 그러면은 확 충족이 돼서 소분용으로도 가지고 다니고 집에서 먹을 때는 약간 과자처럼 이걸 주워 먹습니다. 그럼 6번째는 카카오 닙스입니다. 보통 그릭 요거트를 드실 때 과일이랑 알룰로스만 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초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충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릭 요거트를 먹을 때 꼭꼭꼭 넣어주는 게 카카오 닙스인데요. 이게 그냥 먹었을 땐 살짝 쓴맛이 나는데 알룰로스랑 그릭 요거트랑 같이 섞이면서 다크 초콜릿의 맛이 나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릭 요거트를 먹는 것도 있어서 이거는 뭐 칼로리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다이어트 그릭 요거트에도 꾹꾹 넣어 먹는 거라서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추천드려요. 쿠팡에서 3번째 재구매한 제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영양제 섹션인데요. 시원 다이어트를 하시다 보면 가장 고비가 아마 이 단식일 텐데 저는 이 단식을 하다가 급성 인후통이 와가지고 진짜 고생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영양제 섭취가 필수입니다. 사실 아직 영양제에 있어서는 살짝 유목민이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영양제는 톤이라는 마그네슘 제품이에요. 이거는 쿠팡에서 로켓 직구를 했는데 제가 눈떨림이 좀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조금만 피곤해도 눈떨림이 있는데 다이어트를 하고 단식을 하니까 눈떨림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중에서 그냥 일반 약국에 가서 사 먹었던 마그네슘을 먹었을 때는 그렇게 많이 개선이 되지 않았는데 이 제품을 먹고 나서부터는 눈떨림이 진짜 많이 개선이 됐고 약간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 느낌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지금 아이허브에서 이것저것 많이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영양제 파트는 제가 아직은 정착템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준비가 되면은 따로 빼서 추천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영양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저번에 소개를 안 드렸었는데 바로 이 콜라겐. 콜라겐도 계속 챙겨 먹고 있어요. 예전에 광고를 진행한 이후부터 진짜 꾸준하게 먹고 있는 제품인데 이것도 약간 맛있어서 당 떨어질 때 먹는데 이걸 계속 먹어서 그런지 속건조도 개선 많이 되고 모공, 결 이런 거에도 효과를 꽤나 봤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푸석푸석함이나 좀 건조함이나 피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콜라겐 꼭 챙겨 드시기 바라고요. 다른 콜라겐도 먹어봤는데 이게 제일 안 비리고 제 입맛에는 너무 딱 맞아서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좀 요즘에 도움을 많이 받은 건 아무래도 이 애플워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칼로리를 소모하고 있는지 모를 때는 그냥 힘들다 하면은 쉬었는데 이게 딱 수치로 몇 칼로리가 소모되고 있는 게 보이고 내가 목표로 한 칼로리보다 조금 적게 있으면은 얘가 막 더 걸으라고 하고 더 뛰라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애플워치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말씀드린 애플리. 애플리 체중계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 어플을 안 깔고 쓰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애플리 체중계를 구매하셨다면 꼭 어플을 까셔서 이 몸무게 추이를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추이를 보니까 훨씬 더 객관적인 눈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스위치온 다이어트 끝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더라고요. 그동안도 식단 계속 했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약간 시팅과 폭식을 조금씩 계속 겸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아직까지도 49에서 50kg 몸무게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감이 생긴 것 같아서 감량기 때의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진짜 다이어트식만 추천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맛있는 것들 여러 가지 아이템들 제가 또 사 먹어보고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꼭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오늘도 좀 대박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거든요. 당첨되면 좀 대박인 그런 구독자 이벤트. 광고 영상은 절대 아니고요. 또 브랜드한테 제안을 드려서 구독자 이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독자 이벤트까지 꼭 참여해주고 가세요. 먼저 저는 그동안 한 달 동안 어떤 식단을 했느냐 다 먹었습니다. 양식부터 중식, 일식, 치킨, 디저트, 빵 등등등. 가장 놀랐던 건 제가 빵 먹방을 정말 많이 했다는 사실인데요.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할 때에는 빵집을 지나가도 아무 감정이 안 들었거든요. 심지어 그 빵 냄새를 맡아도 막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나 이제 밀가루랑 손절하나? 했는데 한 번 접하니까 다시 신세계더라고요. 특히 다이어트가 끝난 후에 크림이 듬뿍 들어간 크림빵들이 엄청 땡기더라고요. 그 CU에 파는 연새우유빵 종류별로 다 먹어보고 제가 딱 스위치온 다이어트 할 때가 그 흑백요리사 한창 붐일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밤 티라미슈 너무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먹어보고 진짜 원 없이 뜯고 즐기고 마시고 했다. 식단을 이렇게 그지같이 했는데도 근데도 유지가 되었던 이유가 있거든요. 이런 음식들을 연속적으로 먹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 같으면은 이런 음식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연속적으로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위치온으로 우리는 훈련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가 클린한 음식이고 뭐가 금기식품인지 딱 머릿속에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에 바로 탁 클린식으로 스위치를 해주는데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내 몸이 다시 클린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루 좀 속세 음식이나 치팅을 해줬다면 이틀 정도는 클린 그리고 세미 클린식으로 먹어줬습니다. 바로 다음날보다 그 다음날의 몸무게가 진짜 이 치팅 후의 몸무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진짜 조심해줬어요. 원래 몸무게가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감량기를 어느 정도 유지를 했다면 다시 그 감량기 때 몸무게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거든요. 1일 좀 더티식을 해줬다면 2일 클린식만 해줘도 다시 몸무게가 돌아갑니다. 사실 계속 꾸준히 건강식만 먹으면 너무 좋겠지만 스위치온 다이어트 끝나고 나서 이게 너무 힘드신 분들은 1일 더티, 2일 클린식 해보시는 거 진짜 적극 추천. 그리고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할 때는 적어도 7시 이전에는 모든 음식을 다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끝나다 보니까 8시, 9시까지도 조금 먹게 되는 경향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공복 16시간만 좀 유지를 해주면 유지가 되긴 합니다. 연예인이나 다이어트 비법 물어보면 6시 이후에 먹지 않아요. 먹을 거 다 먹고 16시간만 비워주면 돼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그냥 들었을 때랑 내가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통해서 훈련이 된 상태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 사람들은 대단한 절제를 가졌으니까 저렇게 하겠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로 훈련을 해놓으니까 이 16시간 공복 유산소, 클린식을 계속 챙겨 먹는 거 이런 게 진짜 어렵지가 않아요. 한 달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잖아요. 그래서 이때 습관을 들인 게 진짜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좀 클린하게 먹을 땐 어떻게 먹었냐? 스위치온 다이어트 3, 4주차 때랑 비슷하게 먹어줬어요. 밀가루나 당류는 안 먹고 허용식품 안에서는 좀 충분히 먹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너무 다이어트식으로 먹으려고 하기보다는 좀 더 일반식스럽게 먹으려고 했는데요. 야채를 당근이나 오이 같은 거 썰어서 그런 거를 계속 주워 먹었다면 이제 우거지국에 있는 우거지를 건져 먹는다든지 나물을 사서 약간 시금치, 깻잎 무침 이런 식으로 좀 일반식 그리고 제철 음식에서 섭취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 같은 경우도 먹는 횟수를 많이 줄여줬습니다. 사실 단백질 쉐이크 너무너무 간편하고 좋은데 이게 연속적으로 너무 장기간 오랫동안 복용하면은 간이나 신장에 무리를 줄 수도 있다고 해요. 이제 한 달 동안 스위치온 다이어트 하면서 워낙 많이 먹었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서는 한 일주일에 한 2-3개 정도만 먹어주려고 일부러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연습을 계속 해놔야지 외식이 잦고 치팅이 잦더라도 내가 딱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잘 구별해서 정도껏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특히 이게 덜 먹기도 중요하지만 영양소에 맞게 더 먹기도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치팅으로 프랑스 레스토랑에 가서 대파 요리랑 뇨끼를 먹었는데 여기에 단백질이 없는 거예요. 스테이크를 시키려 했는데 솔드아웃이래. 보통의 저면은 이거 먹고 디저트로 바로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느냐? 또 치킨집에 갔습니다. 숯불구이 치킨 같은 집에 가서 단백질 섭취까지 해줬어요. 사실 저 이날 걱정했거든요. 저녁만 2끼를 먹어가지고. 근데 다음날에도 몸무게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혈당도 되게 안정적이었어요. 덜 먹기보다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적절하게 먹어주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몸소 깨달았어요. 가면 갈수록 입이 자주 터지길래 입 터짐 방지템에 대해서 엄청 찾아봤거든요. 그러던 와중 제가 진짜 저한테 도움을 줬던
보여줬던 입 터짐 방지템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요거. 내돈내산이고요. 저는 다이어트 보조제보다 식욕 억제 효과가 더 좋았어요. 얘는 간편톡, 야채톡이라는 제품이고 야채들을 동결 건조시켜가지고 가루화시킨 분말형 제품이에요. 요렇게 생겼거든요.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가 끝나니까 야채를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첫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들이 자꾸 당을 올리게 되면서 입이 계속 터졌던 거예요. 케일, 브로콜리, 시금치, 신선초, 양배추, 보리새싹, 당근, 감귤까지 들어간 그런 동결건조 분말인데 저는 물에 타가지고 완전 공복에 마셔줬거든요. 그랬더니 들끓는 식욕이 확 가라앉더라고요. 우선은 근데 참고하셔야 되는 게 맛이 없어요. 어떤 맛이냐면 브로콜리 삶은 물 있잖아요. 뭔가 그 삶은 물을 마시는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근데 이걸 먹으면 탁 스탑 시켜주는 게 저는 효과가 너무 좋았어서 진짜 요즘에 아침마다 맨날 먹어주고 있어요. 그 500ml짜리 생수통 하나에 요거 타면은 딱이거든요. 그렇게 먹어주니까 혈당도 진짜 안 오르고 아침 시작을 할 때 터짐 방지하는데 너무너무 도움을 봐서 시도 때도 없이 요즘 터진다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식전엔 이걸 먹어주고 식후에 또 입 터짐 방지템이 있어요. 짠! 요 제품 애플 비니거 사이다인데 이게 매실 맛이에요. 저는 그냥 에사비 먹어봤는데 딱 식초 맛이 나니까 잘 안 먹게 되는데 요거는 매실 맛이라서 진짜 달달합니다. 원래 우리 막 한정식집 가면은 마지막에 매실을 주잖아요. 그것처럼 식후에 요거를 먹어주면은 입 터짐이 싹 없어져요. 요거는 포 형태로 생겼는데 안에 액상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그냥 물에 안 타먹고요. 탄산수에 타먹습니다. 탄산수에 정말 이 청량함과 이 매실의 달달함이 같이 섞여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매실 에이드 먹는 기분? 후식을 먹고 싶은 생각도 딱 정리가 되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 아니어도 좀 나는 과식을 해서 깔끔하게 싹 정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물에 드시는 것보다 탄산수랑 같이 꼭 드셔보세요. 이제 커피도 원래 다이어트 할 때는 아메리카노, 라떼도 너무 소중했는데 이게 또 끝나고 나니까 뭔가 달달한 게 땡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카페를 가면 바닐라 라떼? 돌체 라떼? 막 이런 데 눈이 자꾸 가는 거예요. 칼로리랑 당을 보면 먹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커피를 좀 달달하게 먹는 방법 뭐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요즘에 먹고 있는 방법인데요. 외출했을 때, 밖에서 먹을 때 달달한 커피가 땡긴다. 그러면 저는 알룰로스를 사용해줍니다. 제가 먹는 제품은 이 두 가지인데요. 요거는 우리 간식에서 나온 알룰로스 바닐라 시럽이고요. 얘는 몽크슈에서 나온 바닐라빈 시럽입니다. 시럽인데 알룰로스로 만든 시럽이라서 칼로리가 진짜 낮아요. 얘는 진짜 대박이 0칼로리고요. 얘는 전체가 84.8칼로리, 100g당 16칼로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시럽이랑 비교했을 때 진짜 잽도 안 되게 너무너무 가벼운 칼로리인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진짜 약간 가볍게 먹고 싶을 때는 요거를 먹어요. 달달함만 딱 챙길 수 있긴 한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아예 안에 바닐라 빈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바닐라 빈을 통째로 넣어준 시럽이어가지고 속세 맛이랑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거를 밖에서 어떻게 가지고 다니냐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물약통 있잖아요, 우리. 그리고 다이소 가면 이렇게 조그만 어쨌든 소분통들을 팔잖아요. 그래서 요런데 살짝 소분을 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담아주면 됩니다. 아메리카노를 시키던 라떼를 시키던 기본을 시키고 시럽은 이걸로 충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지만 좀 천재 같다. 그래서 너무 단 그런 커피를 못 끊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만약 집에서 먹는다. 약간 믹스 커피가 땡기는 날 있잖아요. 요거는 스웨비아의 스테비아 커피 믹스입니다. 이것도 당이 제로인 그런 스테비아 커피인데 이거는 스윗비아에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먹어봤는데 대박인데 믹스 커피 자체는 사실 칼로리가 엄청나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하나가. 근데 저는 그거를 먹으면 꼭 생각난 게 에이스를 그렇게 찍어 먹고 싶어. 그러면서 과자를 먹으면서 입이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그 약간 묵직한 믹스 커피 맛보다는 조금 더 라이트한 맛이에요. 요거 하나당 한 30칼로리 정도 하더라고요. 저는 특이하게도 요거를 먹으면은 군것질이 막 생각나지가 않아서 집에서 좀 단 게 땡길 때는 요거를 먹어주고 있거든요. 가볍게 브런치 집에서 해먹으면서 먹을 때도 너무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서 믹스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드셔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느 순간 미친 허기가 몰려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막 지하철역에서 내리자마자 델리만주집 앞에 있어. 이거 어떻게 참아? 근데 우리 입 터진 간식템들이 있으면 참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외출할 때 가방에 꼭 넣고 다니는 입 터진 방지템들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저는 서친자예요. 서리태에 미친 자. 견과류보다는 서리태가 저는 이 포만감을 주는데 최고인 것 같아서 꼭 들고 다니고요. 3개 다 먹어봤는데 얘는 웰콩의 서리태 볶음이고 얘는 이제 하루 한 콩의 구운 서리태 그리고 얘는 잔다리의 하루 한 줌 콩이거든요. 근데 저의 입맛에는 역시나 이 잔다리가 가장 최고입니다. 제가 이미 영상 2번이나 이 잔다리를 찬양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믹스콩이라서 서리태 말고도 다른 콩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모든 콩들이 다 맛있더라고요. 진짜 막 허기질 때는 이걸 그냥 한 입에 다 털어 넣어요. 아그작 씹으면은 엄청난 허기짐이 싹 가십니다. 화장품도 이 정도로 영업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서리태에 너무 빠져가지고 지금 3번째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안 드셔본 분들이라면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건강 간식으로 보여드리니까 조금 저랑 멀어지시려고 하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진짜 치팅 같은 간식들도 가져왔거든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올리브영 간식들 추천해드릴게요. 먼저 요거. 이게 먹다 남은 건데 냄새 너무 좋아. 이거는 빼바 리얼 초콜릿 프로틴바 다크입니다. 칼로리는 150칼로리고 근데 제가 진짜 놀랐던 거는 얘는 당류가 0g이라는 거. 안에를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살짝 강정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딱딱해요. 카라멜처럼 막 녹아들게 쫄깃쫄깃한 맛 아니고 저는 이런 식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게 오히려 좋았고요. 그 뒤에 보이세요? 초콜릿 코팅이 되어 있잖아. 제가 이것 때문에 먹습니다. 사이사이에 이렇게 견과류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2가지 맛이 있거든요. 근데 그 화이트 초콜릿 맛보다는 저는 이 다크 초콜릿 맛이 진짜 맛있어가지고 2박스 넘게 먹은 제품이에요. 특히 이제 그날 되면은 달달한 거 엄청 땡기잖아요. 올리브영 세일하면은 더 저렴할 것 같은데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먹는 거 진짜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은 이거는 저는 다이어트식 아니어도 통틀어서 올리브영 간식 중에서 저는 이게 진짜 제일 맛있었어요. 이게 랩노시의 저당 웨하스이거든요. 딸기맛, 초코맛 2가지가 있어요. 근데 딸기맛도 존맛. 지금 다 먹어가지고 없고 얘는 그나마 제가 버텼어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이 5겹 웨하스거든요. 근데 이런 웨하스가 은근히 당도 높고 칼로리 높은 거 아세요? 그 조그만 웨하스들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입이 그냥 바로 터지거든요. 이게 당류가 2g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먹고 나서 입이 확 터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안에는 이런 초콜릿 코팅이 싹 돼 있고 여기가 진짜 5겹이 이렇게 미쳤거든요. 그냥 웨하스랑 비교를 해봐도 이게 더 맛있어요. 이건 그냥 다이어트 아니어도 그냥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 무조건 드셔보세요. 제가 1+1으로 구매했던 것 같거든요.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발견한 건데 이거 엄마 손파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한 번 먹으면 멈출 수가 없는 그런 맛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리브영에서 나온 제품 바로 저당 초콜릿 빨미까레입니다. 정말 속세맛과 아주 유사하다. 이제 당류가 0g이고요. 칼로리는 155칼로리. 칼로리가 이 양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먹었을 때 충족이 된다. 그래서 빨미까레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엄마 손 파이 맛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꼭 드셔보세요. 자, 이제 생활 습관 중에서 먼저 운동인데요. 지금은 제가 헬스랑 발레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발레도 진짜로 제대로 하면 막 800~900칼로리가 탄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고강도 운동이네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자세를 잘 못 잡는 건지 그 정도는 아닌 듯 다이어트에 도움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복 러닝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엔 생각보다 공복 러닝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각 잡고 하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평소에 진짜 많이 걸어 다니려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카페를 가더라도 집 앞에 있는 데 말고 좀 먼 데 설정을 해놓고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좀 운동을 가볍게 하는 습관을 지금 들이고 있고 그리고 조카나 뭐 아이가 있는 분들은
야외에서 애들이랑 노는 게 칼로리 소모가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조카랑 놀 때마다 1kg씩 빠지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는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좀 야외에서 활동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쉽진 않아요. 그리고 이 애플워치를 보고 제가 하루에 이제 490칼로리로 제 할당량이 좀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400칼로리 정도까지는 태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생활습관 두 번째, 몸무게 매일 재기. 다이어트가 끝났고 이제 폭식을 했다. 그 다음날에 몸무게 재기가 그렇게 싫어요. 나도 알거든. 써있을 거란 걸. 근데 그래도 재는 게 진짜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날로그 체중계 말고 블루투스 체중계를 이용해서 추이를 확인하면서 보시는 걸 너무 추천을 드립니다. 그 몸무게 숫자만 보면은 아 살쪘다 하고 의욕이 확 떨어지는데 그래프로 추이가 보이면은 보니까 저번에도 이 정도 쪘는데 다시 빠졌었네? 하면서 몸무게의 패턴이 보이거든요.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생깁니다. 사실 저희 집에 있었던 게 체지방, 골격근까지 완벽하게 잴 수 있는 제품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 오아에서 체성분까지 다 분석이 가능한 체중계를 보내주셨어요. 이게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유산소량을 더 많이 늘렸는데 이게 골격근량이 매일매일 체크가 되니까 이게 떨어진 날에는 근력 운동 오늘 좀 더 해줘야지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우선 플레이트가 되게 널찍하게 나왔어요. 흔들리지 않고 딱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체중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기를 한번 블루투스에 연동을 시키면 총 10명을 사람 추가를 시킬 수가 있어요. 엄마도 재보고 아빠도 재보고 언니도 재보는데 그걸 다 각자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어가지고 카톡으로 공유도 되는데 공유하면 진짜 이 인바디 종이처럼 주르륵 나오더라고요. 그냥 뭐 골격근 체지방뿐만 아니라 무려 50가지의 이런 체성분이 모두 다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진짜 되게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잘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꼭 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려가지고 구독자 이벤트로 부탁을 드렸어요. 집에서 가볍게 사용을 해볼 수 있는 제품 찾으셨던 분들에게 너무 추천을 드리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의 인바디랑 또 비교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체지방이랑 골격근 이런 게 차이가 이 정도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데일리에는 오아 제품 이 체성분 측정기 보면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세 분에게 구독자 이벤트로 이 제품을 보내드릴 예정이고 구독자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은 첫 번째 오피치를 구독한다. 두 번째 구글 폼 작성.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있는 구글 폼 꼭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유롭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끝입니다.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세 번째 생활 습관은 바로 혈당 체크인데요. 스위치온 다이어트가 유행하기 전부터 더 유행했던 게 바로 이 혈당 다이어트잖아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어떨 때 칠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오히려 이 다이어트 할 때는 혈당 올리는 음식을 어차피 안 먹으니까 체크를 안 했지만 속세 음식을 먹으면서 체크를 해보자 해서 여기에 연속 측정 혈당기를 차서 한번 지금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의외였던 게 제가 라면을 먹었었는데 스파이크가 당연히 치겠거니 했지만 치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중국집 가서 가지덮밥을 먹었을 때 더 혈당을 쳤습니다. 거기에 약간 탕수육 소스 같은 게 부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거랑 같이 먹으니까 혈당이 확 오르긴 하더라고요. 이게 혈당 스파이크를 안 찐다고 해서 살이 안 찌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혈당 진짜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됐는데도 1kg 찌고 이런 날도 꽤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혈당을 무조건적으로 맹신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혈당이 이렇게 확 올라갔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아까 야채톡이랑 게사비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중간중간에 좀 조절을 해주니까 다시 되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엄청 저렴하진 않아요. 2주밖에 안 차는데 거의 10만 원이거든요. 근데 또 이게 불량품도 있대요. 저는 이걸 차는데 중간중간 좀 끊기더라고요. 한 달 정도 계속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 2주밖에 안 돼가지고 살짝 엄청 만족까지는 아닌 혈당만으로 다이어트가 되진 않는다. 하지만 도움은 되었다. 그래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한번 저처럼 다이어트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음식 먹어보면서 어떤 게 혈당 스파이크 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다양한 말씀을 드렸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스위치온 다이어트 하고 계신 분들도 한 달이 지나고 나서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으니까 힘내서 딱 한 달 동안에만 정말 이 습관 훈련 끝까지 완주해 보시길 바래요.
혹시나 좀 궁금하셨던 부분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기 바래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와 꼼꼼한 리뷰로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